자, 이제 3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교시 때까지 블루오션 전략의 ERRC 그 프레임 워크를 설명을 드리다가 잠깐 쉬었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잠깐 쉬는 시간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블루오션 전략 사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 다시 한번 되뇌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특정 산업,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있다 그러면, 아니면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그 아이템을 조금 더 진보되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새로운 어떤 아이템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가치 모델입니다. 가치 모델. 좀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그거예요. 고객들은 이거를 원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그 서비스하는 제품은 그 원하는 걸 해주고 있는가? 이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블루오션 전략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행기는 왜 타요? 비행기는 그렇죠. 빨리 가려고 탄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항공업계의 모든 서비스들이 그럼 과연 고객들의 핵심 가치인 빨리 가려는 거에 맞춰져 있느냐, 이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드려볼까요? 음식점은 뭐 예를 들면 설렁탕 집은 왜 가요? 설렁탕 집은. 아니면 순댓국 집은 왜 가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 그걸 생각해보고 음식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순댓국집에 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맞나요? 아닐까요?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아닌가요? 아니면 뭐 고기를 먹기 위해서? 핵심 가치가 뭐냐 이거예요. 그 핵심 가치가 만약에 고기를 먹기 위해서라면 그 고기에 어떻게 보면 혼을 불어넣어야 되는 거야. 순댓국집은. 근데 배부르게 만들기 위해서, 포만감을 갖기 위해서, 아니면 싼 거를 먹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순댓국집은 싸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배부른 걸 먹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양이 많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연 소비자들이, 아니면 고객들이 어떤 특정 고객들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생각했던 가장 큰 가치, 이걸 이제 핵심 가치라 그래요. 이 핵심 가치에 맞게 내가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거는 최상의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그래서 그 어떤 산업이 계속 발전해 오면서 원래는 핵심 가치가 A였는데 이 산업의 서비스라든가 제품이 고객한테 주는 방향은 B를 향해 있다? 이러면 A로 틀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게 바로 블루오션 전략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블루오션 전략은 그러니까 뭐다? 고객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라는 가장 큰 가치를 진짜 서비스가 해결해 주고 있느냐, 이 부분을 검토해 보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항공산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죠? 먼저 블루오션 전략은 첫 번째가 핵심 가치를 정의하고, 그쵸? 두 번째가 뭐예요? 그 핵심 가치를 주기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산업의 서비스 행태, 제품 공급 형태를 다 한번 기록해 보라 그랬어요. 서비스 요소들을. 그리고 그 서비스 요소가 핵심 가치와 진짜 연결이 되는 부분인지 이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들어놓은 거죠. 자, 첫 번째. 자, 핵심 가치가 항공산업은 뭐예요? 빨리 가자예요. 빨리 가자. 그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남한테 의시되기 위해서 저도 조만큼은 그런 마음은 있긴 해.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고 싶어서. 저 그래요 진짜. 예, 저는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구름 밑을 내려다보고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비행기 탈 때는 비가 막 오고 있는데 그 비행기를 딱 타잖아. 타고 활주로를 딱 이륙해서 이제 구름 위로 막 올라갈 때 덜컹덜컹 해요. 그죠? 구름도 부딪히면 이게 뭐죠? 저항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구름을 딱 통과해서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조용해지고 환해지죠. 그죠? 그리고 햇빛이 보이고 나 그때가 제일 좋아. 기분이. 야, 딴 세계잖아. 밑은 지금 계속 비치고 비 내리고 막 천둥번개 치고 하는데 거기를 딱 벗어나서 위로 올라가면 어때요? 예.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고 그렇죠? 밑에는 구름들이 막 떠다니고 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보러도 한번 비행기를 타는 경우도 있긴 한데 다 그렇진 않아요. 저같이 특이한 애들만 그렇죠. 그쵸? 예. 여튼 저는 이렇게 날라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 진짜 나는 슈트 같은 거 만들어지면 아이언맨 같은 그거 꼭 입고 싶어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여튼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괴팍한 저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되고 진짜 핵심 가치는 결국은 빨리 가기 위해서 타는 거잖아요. 빨리 가기 위해서. 그럼 핵심 가치는 항공산업 이게 만약 달라진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구름이 깨끗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탄다. 그러면 핵심 가치가 그걸로 바뀐다 그러면 지금 또 얘기는 다 틀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비행기를 타는 게 빨리 가기 위한 거다라고 만약 정해졌다면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럼 해당 항공업계가 지금 서비스하는 내용들이 뭔지 한번 쭉 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사람이 어떻게 서비스하는가. 그래서 스튜어드가 뭐를 해요?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하죠. 그죠? 자, 스튜어디스는 무슨 서비스를 해요? 스튜어디스는 언제나 정갈한 복장. 그걸 뭐라 그러죠? 예복이라 그러나? 그 복장을 하는 걸 뭐라 그러지? 스튜어디스 복장을 하고, 그냥 자유로운 옷이 아니라 제복을 입죠, 제복. 그죠? 제복을 입고, 그리고 커피나 음식을 제공하고, 맞죠? 그 다음에 예약 서비스도 하고 있고, 또, 라운지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좌석을 차별화해서 비즈니스석 또는 이코노미석으로 나눠놓고, 그쵸? 또, 기내 영화 감상 같은 것도 틀어주고, 또,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쵸? 와인이라든가, 아니면 음식 서비스도 해줘요. 주류 서비스도 해줘요. 먹고 잘하고. 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이런 스튜어디스 복장이라든가, 아니면 커피라든가, 특히 단거리 할 때, 커피라든가 음식 제공, 이것 때문에 과연 장거리면 필요할 수 있어요. 물도 먹고 싶고. 근데 이런 서비스들이 진짜 빨리 가는 거와 연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거꾸로 어떻게 한다? 빨리 가는 쪽, 그죠? 속도와 관련된 서비스를 창조하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더 나가서는 기존의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해야지만 빨리 가는 것의 목표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빨리 가는 기존의 서비스가 있으면 이건 어떻게 돼? 더 증가를 시켜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감소는 뭐예요? 감소는 빨리 가는 것과 관련이 조금밖에 없는 그런 서비스라면 어떻게 해야 돼? 감소를 해야 되고, 또 빨리 가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으면 어떻게 돼? 없는 것.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제거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예를 들면 스튜어디스 복장 이거는 빨리 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럼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이거 없애버리자. 이런 걸 없애버리자. 예. 그럼 결국은 제거는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제거는 스튜어디스 복장은 없애버리자. 또 없애버려야 되는 게 뭐야? 장시간 날아가는 건 모르겠지만 단시간, 예를 들면 여기서 떠가지고 저기 그 제주도에 도착하는 그런 어떤 1시간도 안 걸리는 그런 노선에서도 커피나 음식 제공이 필요할까?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커피, 단거리 노선, 커피, 음식 없애버리자. 자, 그러면 감소는 이건 뭐야? 단거리 노선은 없애버리고 장거리 노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커피나 음식은 꼭 필요한 곳에서만 지급하자.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또는 저 밑에 보면 예약 서비스 같은 거는 어디에 해당돼요?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둘 다 해당이 안 될 수 있어. 근데 이제 장거리 여행 같은 경우에는 예약 서비스를 해도 괜찮겠죠. 원래 장거리니까 좀 이전부터 예약을 하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경쟁이 되는 거,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라운지 서비스 이건 뭐야? 없애도 됩니다. 그죠? 좌석의 차별화? 이거는 어쩌면 그 더 편한 데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거리 쪽에는 둬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에다 해당이 되겠죠? 어디 갔어요? 좌석의 차별화. 이런 것도 조금은 줄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기내 영화 감상이나 와인 서비스 이런 것도 장거리에만 필요하지 단거리엔 필요 없다. 이런 건 다 감소. 자, 그러면 지금까지 쓴 거는 감소나 기존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예. 그 산업을 분석하다 보면 진짜 그 당연한 듯이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나 제품이 있는데 그런 제품이 핵심 가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진짜 이 산업에서 고객이 원하는 거를 맞춰주면 관련이 없는 것들을 계속 비용을 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거꾸로 그 고객이 원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더 많은 서비스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고객 가치가 높아지지 않느냐. 고객에게 주는 가치가. 그게 바로 블루오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증가부터는 그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자, 이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예를 들면 비행 노선의 증가. 이런 거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비행 노선의 증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비행기. 예를 들면 부산 가는 비행기가, 김해 가는 비행기가 2시간 만에 하나씩 있어. 근데 빨리 가기 위해서는 1시간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30분마다 하나로 배차를 하겠다. 그럼 비용은 많이 들어가. 비행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빨리 간다는 어떤 그런 핵심 가치는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행 노선의 시간대를 단축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거꾸로 이런 비용은 아끼려고 그러고 다른 비용, 스튜어디스 복장이라든가 커피라든가 음식 쪽에 더 강조를 하는 게 너는 더 안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빨리 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대신에 밥을 안 준대. 난 타 그거. 대신에 더 싸. 그럼 타 나는. 그게 맞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행 노선의 시간대를 단축시키는 거, 이거 좋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보통 셔틀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셔틀버스. 이 셔틀버스를 기존에는 공항과 어떤 그 대도시와만 연결이 돼 있었어. 근데 이런 것들을, 이건 창조지. 없는 거에서 만드는 거예요. 셔틀버스를 일반 버스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다 쓰게 해서 어디로? 공항으로 가게 직접 그 공항 그 어디까지? 아예 그냥 비행기 타는 데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 저는 그건 빨리 가는 거랑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왜냐하면 서울역에 있는 사람은 KTX를 타고 부산 내려가는 게 서울역에서 김포항까지 가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김해공항에서 다시 부산역까지 가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시간이 더 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비행기를 타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해결하는 것, 해결하는 것. 그래서 창조를 시키고 또 그 가치와 비슷한데도 조금 적게 서비스하는 거는 증가를 시키고 그 가치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럼 제거를 시키고 그리고 그 서비스가 핵심 가치와 관련은 있지만 너무 과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줄일 필요도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어떻게 된다? 새로운 산업이 생긴다. 그게 바로 블루오션 전략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너무 깊게 들어갔는데 네 가지는 제거가 뭐죠? 엘리미네이트, 그다음 감소는 뭐예요? 리듀스, ER, 그다음 증가가 뭐예요? 레이즈, 그래서 RR, 그다음 마지막에 창조, 크리에이트.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합쳐져서 ERRC 프레임워크. 한마디로 이 블루오션 전략의 핵심 프레임워크인 ERRC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좀 솔직히 교양 과목에서 이렇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요. 여하튼 블루오션 전략 그러면 ERRC 전략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 그 ERRC 전략은 이런 내용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 사업계획서에 꼭 들어가야 되는 전략주가 하나가 포피라는 포피 전략인데요. 이 부분은 그 마케팅 관리 부분에서 또 자세히 나오니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 자, 그럼 지금 보세요. 사업계획서 작성하려면 일단 첫 번째 아이템 패키지 한 장 썼고요. 두 번째 시장조사 자료 또 하나 썼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수압 분석 정도에서 내부하고 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그 환경 분석에 따른 전략을 구사를 했고요. 그 다음 포지셔닝이 어떻게 될지 포지셔닝 전략 매핑을 하나 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한 4페이지만 돼도 4페이지만 적어도요. 웬만큼 내 사업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사업에 대해서 내가 머리에 있는 사업을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이 이제 ERRC 전략, 블루오션 전략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가치 모델을 더 만들어냈는지, 핵심 가치를 얼마나 더 제공을 하고 있는지 내 사업이 그걸 나타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웬만큼 사업에 대한 아이템에 대한 구체성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제품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다시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마케팅 관리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획도 중요하지만 업무 플랜이에요. 계획이 결국은 플랜이잖아요. 그죠? 비즈니스 플랜이 결국은 사업 계획인데 그렇게 되려면 업무 플랜이 짜져야 돼. 그래서 여기에 업무들이 쭉 나와줘야 된다고요. 자, 뭐부터? 보통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시제품 개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제품 개발, 이거는 뭐 외식 같은 경우에 메뉴 개발 이런 게 들어갈 거고 하여튼 내가 서비스할 제품이 개발이 돼야 되잖아요. 서비스 또는 시제품 개발 꼭 들어가야 될 거고 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시제품이 개발되고 나면 보통은 지적재산권 확보를 해야 돼. 그죠? 지적재산권 확보.
그러니까 뭐냐면 뭐 상표를 등록한다거나 아니면 특허를 출원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보통은 이 내용 전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내용 전에 있어야 되는 게 제품에 대해서 고객 검증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제품이 진짜 사줄 만한 제품인지 고객한테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꼭 필요해요. 테스트. 이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이제 지적재산권을 확보를 하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고객 검증 또는 고객 테스트를 꼭 해주셔야 돼. 뭐를? 내 시제품 가지고 이거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또는 이 제품 쓸만해요? 이런 걸 한 번 정도 물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고객 검증을 하고 나서 지적재산권이 확보가 됐다. 예,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요것도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많아요. 뭐 디자인 작업도 해야 되고, 또 패키지 작업도 해야 되고, 또 재료 공급선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될 게 공급처 확보예요. 그죠? 재료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처 확보 꼭 필요합니다. 공급처 확보. 그 다음에 제품 양산 해야 되겠죠? 제품 양산한 다음에 고객 확보.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객 확보. 그러니까 고객과 네트워킹이 될 수 있는 어떤 집단이 있으면 네트워킹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고객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홍보나 마케팅이겠죠? 그래서 홍보 전략 수립, 마케팅, 뭐 홍보 실행. 또 홍보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홍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홍보 방법들이 있으면 그런 걸 다 적어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그 다음 마케팅, 실행,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이것들 세부적인 부분들을 내가 얼마나 이걸 세부적으로 적느냐. 예를 들면 서비스나 시제품 개발도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잠시만요.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쭉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시제품 개발인데 첫 번째 제품 디자인 하고 그 다음에 패키지 포장 패키지 제작 그 다음에 재료 확보 및 OEM 공장 운영. 포장 패키지 됐고 요거 됐고 다 됐네. 그 다음에 성능 분석. 당연히 제품이 나왔으면 성능 분석해야죠. 그렇죠? 성능 분석하고 그 다음에 MVP. MVP가 뭐냐면 최소 기능 제품이라 그래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쭉쭉쭉쭉 더 세부적으로 적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뭐 10월, 11월 이렇게 놓고 요거는 언제까지 할 거고 요거는 언제까지 할 거고 요건 언제까지 할 거고 요거는 언제까지 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표시라는 게 꼭 들어가 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계획 전략에서 액션 플랜이라 그럽니다. 액션 플랜. 자, 액션 플랜 이렇게 해서 꼭 짜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요 앞까지는 여기까지는 제품에 대한 거라면 요거는 이제 그 제품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예요? 액션 플랜이에요. 근데 이거를 바로 넘어가기 전에 만약에 더 구체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잔다 그러면 요렇게 해놓고 하나는 뭐예요? 액션 플랜 플러스 필요 자금이라고 해도 돼요. 두 개를 다 넣어주는 게 좋아. 이렇게 액션 플랜을 먼저 하나 짜고 두 번째로는 자 시제품 개발은 1, 2, 3월에 할 건데 1월 달에는 한 200만 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300만 원 4월 달에는 500만 원이 필요해서 완성을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 뭐예요?
필요자금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제품 디자인은 요때 100이 들어가고 나머지 요때 50, 요때 50이 들어갑니다. 만원대 기준으로 요렇게 적어주시라는 거죠. 포장 패키지는 똑같이 제품 디자인이 끝나고 나면 요때 이루어질 텐데요. 금액은 포장 패키지는 요때는 빵, 요때는 10만원, 100만원, 요때는 300만원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전체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럼 1월 달에는 200만원 들어가고 2월 달엔 300만원 들어가고 3월 달엔 600만원이 들어가는구나. 4월 달에 50만원 들어가고 5월 달에 150이 들어가고 6월에 300만원이 들어가겠구나. 이게 다 이제 적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바로 뭐예요? 네, 바로 필요자금, 자금, 현금 흐름표예요. 요거까지 해놓으시면 더 좋죠. 자, 요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여기까지는 뭐예요? 사업화 전략이에요. 사업화. 이 위에는 뭐죠? 이 위에까지는 제품 전략, 여기는 사업화 전략,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위험 리스크 분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쭉 나타내는 게 뭐예요? 리스크에 대한 그 확률. 이게 좀 작아져야 된다. 빠졌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이건 이쪽은 일어날 확률, 이쪽은 재무 영향.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리스크들, 위험 요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외부 환경 요인이라고도 하지만 이 위험 요인들이 기회 위협 중에서 위험 요인들이 어떤 게 있는지 표시하는 거예요. 제가 뭐 가장 많이 나타내는 게 그거죠. 그 돼지 농가 사업을 하겠대. 그러면 일단 어떤 거? 돼지 코로나 일어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높아요. 매는 있으니까. 그리고 재무적으로 그 사업에 어떤 타격을 주는, 재무적인 타격을 주는 그런 것도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여기에 돼지 코로나. 이렇게 적으라고, 이렇게. 아시겠죠? 적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라 그랬지, 그걸? 돼지가 먹는 게, 뭐지? 그 원료라 그러, 뭐라? 요즘엔 이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그걸 뭐라 그러더라? 사료! 사료값이 인상된다. 사료값이 인상된다. 사료값이 인상되는 게 당연해요? 자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평균적인 거야. 평균적이야. 근데 재무적으로 영향은 그렇게 최고로 크진 않지만, 예. 그래도 사료가 오른다 그러면 뭐 확확 오르진 않으니까 돼지 사료값 인상 적으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적어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스크 분석이에요. 이런 게. 이렇게 해서 각각 발생할 만한 리스크들이 있으면 그게 일단은 일어날 확률이 높은지 적은지, 그리고 재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쭉 적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가 이제 일렬종대로 쫙 적어놔요. 적어놓고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가장 잘 보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위험은 발생한다 그랬는데 발생한 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없다? 그럼 망하자는 소리잖아. 그래서 그 대안들을 여기다가 하나씩 매칭을 시켜놓는 이게 바로 뭐예요? 위험 전략이에요. 리스크 테이킹 전략.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도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요거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현황이에요. 회사 소개 간단하게 해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창업팀이라든가 아니면 창업자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 특히 창업자가 어떤 특정한 내가 하려는 이 사업의 그 비전문가다. 그러면 창업팀을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업계획서 작업할 때 꼭 창업팀은 언제 강조하는 거다? 예. 내가, 대표자가 그 사업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표현하기 어려울 때,
한마디로 생 초보일 경우에. 다만 그럼 무슨 소리예요? 나밖에 없으면 나는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해볼게요. 경험도 없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이렇게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꼭 사업 관련된 어떤 전문가들을 창업팀으로 네트워킹이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다라는 표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조직도입니다. 조직도는 요 가운데는 내 걸 나타내는 거고요. 내 거. 그러니까 뭐 내가 CEO가 있고 CFO가 있고 아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자, 요건요. 다음 시간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7, 8, 9주차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가정실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계획이라든가 타당성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길게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지루하진 않죠? 예, 지루한가? 하여튼 여러분들 조금 더 사례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이해를 꼭 할 부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또 다음 주 10주 차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